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FC 바르셀로나의 선골 출신 스타 펩 과르디올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는 2017-18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리버풀과 맞붙었는데요. 당시 그는 전반전이 끝나자 마테오 라우스 주심에게 다가가 전반 42분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르로이 사네의 골에 대해 항의를 했죠. 하지만 라우스 주심은 자신의 판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과르디올라 감독을 퇴장시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관중석에서 자신의 팀이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죠. 그런데 해당 골 취소는 결론적으로 오심이 맞았습니다. 8강에서 탈락한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라우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죠. 그는 다르고 싶고 특별하고 싶은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악연이 된 라우스 주심을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매체들이 이번 재회에 대한 심정을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물었죠.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는 우리 팀에 굉장히 자신 있어요. 제 자신감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1971년 1월 18일 스페인 카날루냐 지방 바르셀로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펩의 아버지는 FC 바르셀로나가 유소년들에게 입단 테스트 기회를 준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11살 된 아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참여 신청을 하죠. 당시 펩은 체구가 빈약하고 자신감 없는 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테스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밤잠까지 설친 그는 이틀째 테스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셋째 날에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을 주도하며 좋은 기량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소년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 입단을 허락받죠. 하지만 아들 몰래 테스트를 보게 했던 아버지는 이번에도 합격 소식을 아들에게 숨깁니다. 과연 아들에게 어느 편이 좋은 선택인지 확신이 설 때까지 비밀에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테스트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아들이 말수도 줄고 불안해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너무 순진해 경쟁 상황 속에서 스스로 대처해 나가는 능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후 13세가 되던 해 라 마시아에 입단한 과르디올라는 6년간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2군에서 활동하던 때 1군 감독인 요한 크루이프가 드림팀을 구성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그는 기존 멤버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저조한 성적을 내자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게다가 팀 주전들이 대부분 외국인과 바스크인으로 채워지자 카탈루냐 팬들의 불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주전 선수 한 명이라도 카탈루냐 순혈 출신의 선수를 기용해야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선택된 이가 바로 과르디올라였습니다. 기에르모 아모르가 부상을 당하자 크루이프는 2군에 있던 과르디올라를 1군으로 콜업해 1990년 12월 16일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후 로날트 쿠만으로부터 네덜란드식 축구를 익히게 되죠. 1군에 승격되던 시즌부터 과르디올라는 리그 우승과 더불어 유러피언컵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드림팀 4인방이 모두 떠나면서 크루이프 감독도 경질되었고 이후 바르셀로나는 2시즌간 암흑기에 빠지게 되죠. 1996년 바비롭슨 감독이 부임하면서 호나우두, 엔리케, 피구, 히바우두, 클로이베르트 등을 차례로 영입하면서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습니다. 일기 시절부터 남아있던 선수 중에는 펩이 유일했기 때문에 팀의 주장을 맡기도 하죠. 당시 과르디올라는 팀 내 유일한 토종 순혈 성골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10시즌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과르디올라는 6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코파델레이 우승, 1번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했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과르디올라는 팀의 레전드 선수였던 까닭에 은퇴 직후 2007년부터 바르셀로나 B의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회장 주안 라포르타는 그를 1군 감독으로 올려보내죠. 그의 감독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말들이 많았지만 과르디올라는 부임하자마자 과감하게 호나우지뉴, 데쿠, 사무엘 에투 등의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내더니 첫 시즌부터 6관왕의 대업을 달성하죠. 이후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역대 최고의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등극합니다. 감독으로서 그가 해낸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리오넬 메시의 기량을 만개시킨 것인데요. 유망주로 주목받던 메시는 호나우지뉴의 기력이 떨어진 2007-8 시즌부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발롱도르 2위에 올랐죠. 당시 메시에게는 유리몸 또는 도자기 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체력이 약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후 체계적인 식이요법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단숨에 득점력과 찬스 메이킹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과르디올라는 크루이프의 유산인 티키타카라는 전술을 완성시킨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해당 전술은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를 이용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중앙 수비수 라인으로 내려와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전술은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인데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바로 농구 전술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윙어 2명이 넓게 포진해 있다가 중앙에서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질 때 측면으로 공을 돌려 계속 점유율을 챙기는 전략이죠. 또한 이 방법은 시야가 넓고 패스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가 반대편 윙어의 침투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해 사이드 체인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상대 진영을 허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과르디올라는 수비 시에도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 진행 방향을 제어하고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죠. 그리고 상대 선수가 공을 소유할 수 있게 하되 공격 진행을 막고 백패스나 횡패스를 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더욱 라인을 내리게 만들어 상대팀 선수들은 상대 진영에 가두어버리죠.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 선수들의 실수를 기다렸다가 공을 뺏은 후 빠르게 역습을 가져갑니다. 이와 같은 전술을 활용한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 부임 이후 3시즌 연속 우승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슈퍼컵과 클럽 월드컵에서도 각각 2번의 우승을 거머쥐죠. 그리하여 불과 4년 만에 퍼거슨, 무리뉴를 잇는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부상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4시즌 동안 무려 14개의 트로피를 수확한 과르디올라는 2011-12 시즌 무관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한 뒤 2013-14 시즌부터 트래블팀인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패스 축구를 바이에른에서도 재현하기 위해 해당 전술에 적합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요. 마리오 괴체와 티아고 알칸타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한 팀 내 부진했던 히파냐와 콘텐토, 로번, 람 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죠. 그리하여 시즌 초반 리그, 컵대회,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무패 행진과 최소 실점을 이어갑니다. 이어 UEFA 슈퍼컵 결승에서 주제 모리뉴 감독이 이끄는 첼시를 만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드라마틱하게 승리하며 바이에른 취임 후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합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챔스 10연승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한 경기당 2골 이상을 기록하며 52경기 무패 기록을 달성하죠. 이로써 유럽 5대 리그 사상 최단 기간 우승 기록을 세웁니다. 부임 2년차에도 리그 우승과 더불어 포칼컵 4강,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는 성과를 얻지만 바르셀로나 부임 첫 해 만에 트래블을 달성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비교되면서 호성적이 선수빨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15-16 시즌에도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하면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의 4연패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가 팀 역사상 최다 승점을 기록했음에도 이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죠. 또한 DFB 포칼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맨체스터 시티로 부임한 과르디올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풀백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혹한 첫 시즌을 보냅니다. 에버튼에게 4대 0으로 패배하며 과르디올라의 패싱 축구가 단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나의 우상 알렉스 퍼거슨도 맨유를 우승시키는데 7년이나 걸렸다. 프리미어리그 축구는 간단하지 않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듯 2017-18 시즌에는 초반부터 무패 행진을 하며 7라운드까지 맨유와 함께 공동 1위에 오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하기 전까지 리그 18연승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까지 세우죠. 그리고 23라운드에 가서야 리버풀에게 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이후 EFL 결승에서는 아스날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맨시티에서의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죠.
그리고 35라운드 스완지 시티전에서 리그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해당 시즌 맨시티는 최다 승수, 최다 승점, 최다 득점, 최다 득실차 등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죠. 덕분에 과르디올라는 라리가,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 우승한 감독이 됩니다. 이듬해에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쥐면서 과르디올라는 유럽 3대 리그에서 연속 우승한 최초의 감독에 등극하며 올해의 감독에 선정됩니다. 이어 역사상 최초의 리그, FA컵, 리그컵 우승이라는 도메스틱 트래블도 달성하죠. 비록 2019-20 시즌에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반등의 계기로 삼아 올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케인과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주제 무리뉴, 아르센 벵거 감독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3회 우승을 달성한 감독이 되죠. 이제 그에게 남은 목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일인데요. 오는 30일 과르디올라가 이 숙제를 멋지게 해결한 후 다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달성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